논란의 여전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이 헤로인이랑이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조금씩 썼잖아요. 그죠? 1, 2년 지난다고 해서 헤로인 중독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그런 일은 없죠.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컸죠.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그래요. 변수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거 봐, 나 그럴 줄 알았어. 특별한 변수. 누가 꼭 뭘 사고를 쳐 보면 특별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처방 마약이에요. 처방만. 처방만.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온갖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제들을 열심히 투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하다가 이제 졌을 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집에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 요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면은, 이 요법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타이레놀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 진통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고령의 환자가 계속 주사기를 자기 넣을 수도 없고 손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에 한 4시간 있으면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하죠. 호흡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라고 해서 서방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핀과 같은 물질이 서방정 형태로 개발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제약회사가 해냅니다. 해내요.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간 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료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서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 있으면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중독자들 헤로인 그 2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2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옥시코돈이든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혹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그러니까 그 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난 거예요.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되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보세요.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 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프로듀서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이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클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수준이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그래서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혹시 마음껏 처방 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 사람들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육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범인은 불법 펜타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요. 불법 펜타닐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군가, 알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지목해요. 중국 니네들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편이든 뭐든 전송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또 중국 입장은 또 달라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약시장 키워놓고 왜 우리 탓하느냐. 우리는 아편 전쟁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느냐. 중국 대사관은 또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명날지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될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엔돌핀과 도파민이에요. 이 엔돌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어떤 때 나오냐면은 우리가 좀 힘든 상황 있잖아요. 고통을 이겨내야 될 상황. 이때 고통을 이겨내는 보상 체계로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고통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기분도 좀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완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저 30km 정도 달렸어요. 몸은 진짜 힘든데 갈 길은 멀어요. 자, 그때 이제 러너스 하이 구간이라고 보통 러너 하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와서 통증도 있고 약간 기분도 좋아지면서 끝까지 달려나갈 힘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30km 달릴 필요 없이 패치 하나 붙이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몸도 적응을 하거든요. 갑자기 엔돌핀이 너무 많네. 갑자기 기분이 좋지라고 하면서 몸도 적응해서 조금 신경을 누그러뜨려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가 내가 이제 마약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안 붙여요. 네. 그럼 굉장히 괴롭겠죠. 그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성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복용할수록 더 구역질이라든지 그다음 환청환시 심해지고 나중에는 호흡 중추도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게 펜타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쾌감이 크다고 해서 중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심리학자들이 제일 치명적인 유혹은 가장 가까운 유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접근성 같은 거. 아, 쉽게 구할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술, 담배가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나 정말 대단한 것에 중독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접근성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 여행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유럽 여행 자주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유럽 여행 중독은 문제가 힘듭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마약 구하는 게 피자 시키는 것보다 쉽다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냥 버튼 몇 번 누르고 통화 한 번 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2011년 조사에 따르면은 펜타닐 이외의 모든 약물을 통틀어서 약물 남용으로 혹은 잘못 써가지고 오남용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미국에서만 한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공주 정도가 인구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작은 도시 하나 사라져요. 매년 사라지는 거예요. 매년? 매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펜타닐 에피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에피데믹은 한 대륙을 초토화시켰을 때 에피데믹이라고 하고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약물 오남용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3분의 2가 펜타닐이에요. 3분의 2나? 네. 날마다 죽는 사람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70, 180명 그 정도가 돼요. 9.11 사태랑 비교를 하면은 9.11 사태로 죽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안 돼요. 2,977명 그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달에 2번씩 9.11급 사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은 18세에서 45세까지 미국에 가장 이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네. 그중에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1위? 1위요. 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은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내 문제였거든요. 에피데믹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로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네. 너튜브에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즉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렇게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예, 검거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죠.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그죠.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한 래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펜타닐을 복용을 했다가 패치를 썼다가 중독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펜타닐 쓰지 말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래퍼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펜타닐 사용자를 이제 벌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펜타닐 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청소기 안에도 뒤지고 바닥도 뒤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뭐 펜타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구역질도 많이 나니까 이가 다 사가요. 이가 다 사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래퍼인데. 그리고 뭐 금단 증상도 심합니다. 뭐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공황 발작도 찾아오고 이제 위험한 상황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마약을 했더라고요. 아, 안타깝죠. 선생님 이게 예. 한 번 손대면 네.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한 번 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에요. 근데 펜타닐을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자,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또 아시아 쪽에는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펜타닐이 퍼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에피데믹에서 판데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펜타닐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방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미국처럼 불법 알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유통하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면은 불법 알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대작 영화들 나오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내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약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크고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불법 마약이 펜타닐 알약이 들어오면은 뭐 숨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악순환이 오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쯤 있을까요? 마약과 관련해서. 저는 펜타닐이 더 퍼지느냐 마느냐는 어떤 변곡점,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성제 계열의 필로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 상태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의 끝판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 재활해야 될지, 단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로인과 100년 넘게 싸우면서 굉장한 경험을 쌓았고 강력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륙이 초토화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빨리 재활시킨다든지 혹은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호기심과 유혹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